저는 유리팀 이정욱이라고 하고요. 오늘 딥다이브 발표 주제로 3JS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가 다 끝나긴 했지만 이제 내일부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재미있게 코딩을 하고 좀 유니크하게 프로젝트를 꾸며보자는 부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JS란 화면에 보이시는 이분이 이제 처음 고안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3JS가 뭐냐고 GPT한테 물어봤더니 3JS는 웹 브라우저에서 3D 그래픽을 생성하고 렌더링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다. 근데 이 문장이 정말 딱 맞는 문장 같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3JS는 자바스크립트 3D 라이브러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구조로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우선 카메라, 그리고 씬, 렌더러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카메라는 이제 사람의 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씬은 이제 3D 물체가 담긴 장면, 그다음 이제 렌더러는 저희 브라우저에 이제 카메라와 씬을 담아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렌더러는 카메라와 씬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제 씬은 빛, 라이트와 메쉬, 물체로 구성이 됩니다. 오늘은 그 빛은 다루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메쉬는 또 지오메트리와 머티리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는 저희가 수학 시간에 많이 배운 그런 도형들, 기하, 뭐 예를 들면 원기둥, 뭐 구 이런 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머티리얼은 이제 그런 기하들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이는지를 정의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구조를 알아보았으니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제가 임의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설명드렸던 기본 구조인 씬과 카메라, 렌더러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씬에 들어갈 물체 메쉬를 만들어 줍니다. 다음으로 그 만든 물체를 이제 씬에 추가를 하고요. 다음 다섯 번째로 이제 그 카메라와 씬을 렌더러에 이제 줘서 렌더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설치는 다들 잘 아시는 뭐 npm 혹은 cdn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참고로 저희가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3JS도 타입을 제공하는 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3 앞에 골뱅이하고 타입 슬래시를 적으시면 이제 타입스크립트용 3JS를 설치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설치가 완료됐으면 이제 기본 구조인 씬, 카메라, 렌더러 이렇게 3가지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 여기 그 매개 변수가 총 4개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 파라미터로 화각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선 조금 사진학의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냥 듣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각은 이제 시야의 범위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이 저희 사람을 기준으로 한 이제 표준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략 47도 정도의 화각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방금 위에서 보셨던 75 각도는 그럼 47보다 더 큰 각도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반비례 관계를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47도를 기준으로 75도면 이제 각도가 더 크죠. 그러면 물체는 더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광각 렌즈 쪽으로 75도 각도가 되고요. 뭐 47도보다 더 화각이 작다 하면은 이제 물체는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망원 렌즈 쪽으로 네, 물체가 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비례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종횡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라미터로 종횡비를 주는데 종횡비는 이제 저희 브라우저 뷰포트에 맞게 이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윈도우 이너 위스와 윈도우 이너 하이스로 정의를 해주고요. 다음 두 파라미터는 연관성이 있는데 이제 니어와 파입니다. 그래서 니어와 파는 카메라를 기준으로 이제 그 씬이 담겨야 하는 그런 가시 범위를 이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씬이 이제 니어보다 가깝거나 파보다 멀게 되면 멀게 이제 위치가 시켜지면 이제 보이지가 않고요. 그래서 항상 니어와 파 중간 요 가시 영역에서 씬을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 기본 구조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물체를 만들고 이제 씬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물체는 지오메트리와 머티리얼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지오메트리와 머티리얼을 정의를 해줍니다. 이 지금 박스 지오메트리는 그 정육면체 3J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육면체 네, 정육면체 기하이고요. 그다음에 머티리얼은 현재 색깔만 초록색으로 지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메쉬를 만들고요. 이것을 이제 씬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렌더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씬과 카메라를 이제 렌더러에 담아서 우리 브라우저에 이제 뿌려주면 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3D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함수 안에 렌더러를 담고 이 그 자바스크립트 내장 함수인 request animation frame을 정의를 해주면 1초에 60번 이 함수가 불려지면서 애니메이션이 이제 자연스럽게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 실습을 해볼게요. 네, 이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
그 코드인데 네, 저는 우선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CDN으로 우선 설치를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 기본 구조인 씬 카메라 렌더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이 화각이었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반비례 관계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 그다음 종횡비는 브라우저 뷰포트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니어와 판은 아까 씬이 노출될 영역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렌더러를 정의를 해주고요. 렌더러도 똑같이 이제 브라우저 뷰포트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렌더러를 이제 바디 태그 안에 노출을 시켜주는 코드입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 물체를 만드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코드와 동일하죠. 단지 요 색깔만 흰색으로 제가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씬에 추가를 해주고 이제 렌더링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한번 결과를 한번 볼 텐데요. 여기서 npx 서브 -s로 로컬 호스트를 열어줍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저희가 만든 게 표시가 되고 있지 않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제 카메라의 위치 조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 정의한 것들이 디폴트로 카메라와 그 씬이 이제 0,0,0으로 디폴트 값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카메라 물체가 동일 위치에 있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브라우저 화면인데 요 가운데 0,0,0 위치에 카메라와 물체 씬이 이제 동일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카메라가 아무리 비춘다고 해도 장면이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 카메라의 그 포지션을 이제 Z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을 시켜주면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장을 하고 보면은 이제 하얀색 물체 정사각형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내가 3D를 업로드를 한 건지 2D를 업로드 한 건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요 큐브 객체를 이제 Y축 기준으로 로테이션을 시켜 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 물체가 X축 기준으로 회전을 하죠. Y축도 한번 줘볼게요. 네, 자연스럽게 물체가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이 카메라를 이제 뒤로 빼주는 작업,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작업,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출처는 다음과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3JS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잠깐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뷰 과제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뷰 과제에서 3JS를 처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과제였는데 그 아마 요구사항에 그 로딩을 자유롭게 뭐 구현을 해보세요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고 3JS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Y축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뭔가 코딩 이렇게 되게 딱딱하고 좀 재미가 없잖아요. 어떨 때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해보면서 좀 재미를 찾고 또 이렇게 시각적으로 또 보이면은 조금 코딩이 재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